병진하고 회전이 일어날 때 병진은 아무 때나 될 수 있지만 회전은 약간 고온 조건이 필요하다는 얘기 했었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상온에서는 분자들이 보통 병진과 회전 운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여기 보시다시피 상온 조건에서 그때 평균 운동 에너지가 2분의 5 kBT로 표현이 되는 거죠. 됐죠? 됐죠? 자, 그러다가 갑자기 1000켈빈 등의 매우 초고온 조건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운동 에너지가 점점 더 커지고 있는 게 보이죠? 그럼 여기서 드디어 뭐가 시작된다는 걸 알 수 있어. 진동 운동이 시작된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다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그러면 여기서 또 하나 쓸 수 있는 건 3. 그러면 분자 진동 요것이 가능하려면 매우 초고온 조건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말이죠. 그런데 놀라웠게도 걔가 진동에 돌입하게 되면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래프가 좀 이상하죠? 저기서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저기서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미소야? 이게 뭘까요, 이게? 뭘까요? 버로버로버로버 분자 해리가 나타납니다. 수소 분자를 이루고 있었던 그 공유결합 있죠? 걔가 고온 조건에서 깨져버리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알겠죠? 그리고 그때 온도가 1000켈빈이니까 7, 800도 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사실 7, 800도는 우리의 보통의 실험 조건이에요? 우리 실험 조건보다 훨씬 더한 조건이에요. 훨씬 더 가혹한 조건이죠. 그러니까 아주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면 보통의 실험은 7, 800도에서 일어나는 건 별로 흔치 않을 거란 말인 거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해주면 되느냐? 바로 보통의 조건에서는 어떻게 된다? 결합 진동을 무시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보통의 조건이라는 게 뭐겠어요? 여기에 있는 요 상온 조건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자, 이게 이원자 분자의 운동 에너지 표현이었죠. 이때 여기서 보통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여기에 있는 진동 부분을 무시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 수식이 어떻게 바뀌겠어요? 그냥 편하게 2분의 5 KT 이렇게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이걸 무시해 버리면. 그럼 마찬가지로 그 외에 다원자 분자도 6 더하기 2 곱하기 3i 빼기 6에서 어디가 보통 무시된다는 얘기겠어요. 이 부분이 무시가 되면 어디만 살아남겠어요? 이쪽만 살아남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분자 진동이 이루어질 수는 있으나 분자 진동이 이루어지려면 상대적으로 너무 고온 조건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의 일상적 실험 조건에서는 분자 진동을 크게 고려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보통의 경우는 뭐만 생각하면 된다? 분자 병진 운동하고 분자 회전 정도만 고려를 해서 이 운동 에너지를 표현하면 된다 이런 말인 거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
그래서 1, 2, 3, 4.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보통 조건에서 분자의 운동 에너지 표현. 바로 첫 번째 모나토믹은 어떻게 표현하면 되겠어요? 2분의 3 KT 이렇게 표현하면 되고요. 자, 왜냐? 모나토믹은 아예 구조적으로 병진 진동이 되어야 한대요. 병진은 되지. 모나토믹은 아예 구조적으로 진동 회전이 되어야 한대요. 안 되기 때문에 병진만 일어나서 바로 그냥 저렇게 편하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3으로 쓰여져 있는 게 only 병진인 거죠. 자, 그것에 대해서 다이아토믹은 평균 운동 에너지를 살짝 근사적으로 2분의 5라고 쓸 수 있는 거죠. 네. 그럼 요 2분의 5에는 뭐하고 뭐가 섞여 있는 거예요? 바로 병진에다가 회전이 섞여 있는 거죠. 뭐를 무시하자? 진동을 거의 무시하자. 됐죠? 네. 자, 그것에 대해서 그 외에는 평균 운동 에너지를 역시나 근사적으로 2분의 6 kBT로 쓸 수 있다. 이런 말이죠. 그럼 이때 여기에 있는 6은 역시나 뭐에다가 뭘 더한 거다? 병진에다가 회전을 더한 거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이해했죠? 이런 식으로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어요. 이때 이건 뭐예요? 이건 뭐예요? 저건 다시 낮아졌을 때. 낮아지지 않죠? 더 고온이잖아요. 더 고온이잖아요. 이건 뭐예요? 미슈? 이거 뭐예요? 아, 몰라? 좋아. 자, 이 동그라미 친 이 조건에서 뭐가 일어나냐면 결합 해리가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합 해리 직전에는 수소 원자와 수소 원자가 수소 분자로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네. 그런데 이 임계 조건을 딱 지나고 나면 결합 해리가 되면 무슨 상태로 바뀌죠? 그렇지. 수소와 수소 원자가 별개의 뭐로 바뀌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분자였지만 원자. 여기까지는 원자가 되는 거죠. 네. 오! 원자면 이 세 개 중에 몇 번이에요? 1번이요. 1번이잖아요. 네. 그러면 원자는 병진 회전 진동 중 누구만 가져요? 병진. 병진 회전 진동 중에 뭐만 가져요? 병진. 병진 운동 에너지 각각 어떻게 돼요? 2분의 3. 그게 2배. 아하. 그래서 6. 알겠죠? 3의 2배인 6. 됐습니까? 네. 그래서 저 그래프의 의미가 저러하다라는 거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그래서 분자 병진이 있을 수도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에서는 병진의 회전만 고려하면 다 그냥 표현할 수 있어야겠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시험 문제의 99.9% 어디서 나온다? 그냥 이겁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만나게 될 99%의 문제는 다 이것만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은 분자 회전도 그렇게 시험 문제에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그냥 단원자 분자라고 가정을 하고 그때 그냥 병진 운동만 고려한 2분의 3 KT만 주로 나오니까 사실 뭐 저 내용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도록 하세요. 됐죠? 네. 이 논리를 꼭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그래서 그 양자역학이라고 하는 것에 가장 시작이 되는 실험 결과가 뭐예요? 양자역학이 등장하게 된 가장 중요한 실험 결과. 레이팅.
바로 원자의 선 스펙트럼이죠. 원자의 선 스펙트럼. 그래서 원자에다가 그 에너지를 출입시켜 가지고 얘가 에너지가 흡수가 될 때나 에너지가 방출이 될 때나 그 스펙트럼이 선으로 나타나는 거. 그게 원자 내부 에너지 준위가 불연속적이라는 양자역학의 가장 중요한 실험 데이터 중에 하나죠. 기억나요? 그래서 양자역학은 그 선 스펙트럼과 함께 그 실험 결과와 함께 발전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이 실험 결과는 선 스펙트럼보다도 20, 30년 더 앞선 데이터예요. 그래서 사실 양자역학의 출발을 선 스펙트럼과 보호 모델이라고 사람들이 보통은 교과서에서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물리학자들이 이게 뭔가 특별한 조건에서 나타나는 저런 양자화라는 현상이 실제 우리 자연의 중요한 속성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맨 처음 했던 실험 결과는 사실 요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분자끼리 충돌한다, 병진한다, 회전한다, 진동한다는 사실 생각해보면 되게 양자역학 같은 거에 완전 고전역학이에요. 완전 고전역학이죠. 그런데 우리는 고전역학과 양자역학이 전혀 무관한 것, 완전 별개의 거라고 생각하지만 고전역학적 현상에서도 양자화는 나타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뭐냐면 과학 철학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실험 데이터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런 아이디어가 있었다라는 거 기억해 두세요. 자, 그 다음 뭘 할 것이다. 그 다음 한 장 넘겨서 이제 내부 에너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썼죠. 자, 준다. 지우사. 쑥. 자, 그 다음 4.3. 자, 여전히 여기 표현은 아이디얼 게스 이상이체. 자, 이 녀석에 대해서 뭔 말을 한번 해보고 싶으냐면 내부 에너지. 자, 이 생각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내부 에너지는 이 녀석은 시스템이 가질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에너지입니다. 그럼 그 시스템에서 나타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에너지에는 뭐가 있을 수 있느냐? 바로 운동 에너지. 운동 에너지 알죠? 운동 에너지. 네. 그 다음 위치 에너지. 그래서 아시다시피 운동 에너지에다가 위치 에너지 더한 걸 또 뭐라고 불러요? 이 두 개 더한 것. 바로 역학적 에너지라고 하기도 하죠. 근데 이거 말고도 나타날 수 있는 에너지 뭐가 있을까요? 바로 화학 에너지요. 안에 들어있는 물질들 사이에 화학 반응이 일어날 수도 있잖아요. 그럼 화학 반응이 일어나면 발열되고 흡열되고 오, 에너지 출입이 있네. 그죠? 그래서 화학 반응을 통한 에너지, 화학 에너지가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 또 무슨 에너지? 시스템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물질 체계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에너지, 운동 에너지, 위치 에너지, 화학 에너지. 그다음 핵이요. 핵 분열이나 핵 융합이 일어날 수도 있죠. 그때도 열량 출입해요?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출입하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모든 에너지들을 다 합쳐서 내부 에너지라고 한다. 이런 말이죠. 되십니까? 네. 됐죠? 자, 그런데 이들 1. 이상기체는 당연히 핵반응
화학 반응 어떻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고려하지 않는 거죠. 알겠죠? 이상기체끼리 뭐 화학 반응을 한다. 이상기체는 뭔가 자꾸 변하는 애예요. 그 상태를 계속 유지하는 애예요. 계속 유지하는 거니까 핵반응이나 화학반응이 일어난다라고 뭐 가정하면 좀 이상한 거지. 그래서 어떻게 된다? 지금 언급하려고 하는 게 아이디어를 했으니까 핵반응도 안 일어나고 화학반응도 안 일어난다라고 가정을 해보자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이때 또 하나 이상기체는 분자 간 인력 얼마예요? 이상기체는 분자 간 인력 얼마예요? 0이죠? 네. 청력 얼마예요? 0이죠? 네. 이상기체는 정의 자체가 분자 간의 인력 청력이 전혀 없는 걸 얘기하니까 분자 인력도 없고 청력도 없고 인력도 없고 청력도 없으면 뭐도 없죠? 인력도 없고 청력도 없으면 뭐도 없죠? 바로 위치 에너지도 없죠. 오랜만에 하니까 여러분들 까먹을 수도 있어서 살짝 복습을 하면 위치 에너지 정의가 어떻게 돼요? 위치 에너지 정의는 바로 인력 혹은 청력. 자, 인력이 됐건 청력이 됐건 물리적으로 보면 힘이잖아요. 네. 힘은 벡터예요, 스칼라예요? 힘은 벡터잖아요. 네. 이 벡터를 변위를 가지고 옵니다. 변위. 자, 변위 역시 벡터예요, 스칼라예요? 벡터죠? 네. 그럼 이 두 벡터를 이렇게 연산합니다. 이런 연산 방식을 이런 연산 방식을 수학 시간에 뭐 맨날 하잖아요. 이런 연산 방식을 뭐라고 해요? 내적. 내적 배웠죠? 네. 이때 인력이나 청력이 상황에 따라서 변할 수도 있죠. 뭔가가 힘이 일정하게 작용되는 게 보통이에요. 힘은 자꾸 변할 수도 있는 게 보통이에요. 변할 수도 있어요. 변할 수도 있는 거죠. 사실 뭔가 일정하게 힘 주는 게 이게 조금 더 이상한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뭐 약했다가 뭐 셌다가 뭐 이럴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그걸 감안하면 미소 변이 구간에 따라서 내적을 다 따로따로 한 다음에 싸그리다 더한 걸 위치 에너지라고 한다고요. 저게 위치 에너지의 원래 정의예요. 아시겠죠? 네. 오, 그러면 잘 봐요. 0 적분하면 뭐예요? 0. 알겠죠? 좋아. 0 적분하면 오직 0. 아이고. 됐어. 자, 그럼 이때 여기서 어떻게 될 거냐? 시스템의 내부 에너지란 운동 에너지, 위치 에너지, 화학 에너지, 핵 에너지를 뜻하는데 화학 반응도 안 해요, 핵 반응도 안 해요, 위치 에너지도 없어요. 오, 뭐만 남았어? 그럼 뭐만 남았어요? 뭐만 남아? 바로 얘만 남는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볼 수 있냐면 바로 두 번째 이 이상기체의 운동 에너지는 내부 에너지는 오직 운동 에너지만으로 나타나는구나. 저것만으로 나타나는구나.
됐죠? 됐죠? 저 논리를 꼭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그래서 이상기체의 내부 에너지는 오직 운동 에너지만으로 구성이 되는데 이때 이제 이거와 별개로 3. 그러면 여기에 있는 운동 에너지라고 하는 건 바로 또한 오직 온도만의 함수죠. 맞나요? 네. 자, 그 운동 에너지 표현이 어떻게 됐어요? 상황에 따라 약간씩 다르지만 결국에는 KT로 표현되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운동 에너지가 KT로 표현되는 거죠. 네. 경우의 수가 뭐가 됐건 앞에 상수만 달라질 뿐인 거지. 그러니까 이상기체의 내부 에너지는 결국 오직 온도만의 함수라는 얘기도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됐습니까? 네. 여기까지 이해했죠? 그러면 이것으로부터 정적 몰 비열을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하겠어요. 자, 정적 몰 비열 내가 외우라고 했는데 정의 뭐예요? 정적 몰 비열 표현 어떻게 돼요? 바로 봐. NCB는 DE DT V 라고 했지요. 네. 라고 했지요. 이게 원래 정의잖아요. 그런데 이때 여기다가 조건을 거는 거야. 뭐라고? 이상기체라고. 그러면 이 표현이 어떻게 바뀌느냐? 이렇게 바뀐다. 이런 말이지. 여러분, 이 앞표현하고 이 뒷표현의 차이를 알겠어요? 이 앞표현과 이 뒷표현의 차이 알겠어요? 자, 앞서 내부 에너지는 누구와 누구 사이의 이변수 함수라고 했어요. 바로 V와 T. 온도와 부피의 이변수 함수라고 했죠. 네. 그러니까 자, 그리고 이건 일반적으로 이런 거예요. 그래서 온도가 변해도 내부 에너지는 변하는 거고 부피가 변해도 내부 에너지는 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기체는 내부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만 표현되고 운동 에너지는 온도로만 표현되니까 이놈 논리하고 이놈을 연결하면 내부 에너지는 온도만의 함수가 되는 거죠. 결국 이 원래 일반적 관계에서 이상기체가 되면 부피는 이제 더 이상 변수가 되는 거예요? 변수가 안 되는 거예요? 이상기체에서는 더 이상 부피가 변수가 아니고 이상기체에서는 부피가 사라지고 오직 온도만의 함수꼴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네. 그러면 잘 보세요. 요 수식에서 요 부피죠. 부피. 요 부피가 더 이상 변수가 아니니까 부피가 일정한에 만회라는 말을 쓸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더 이상 부피가 일정한에 만회라는 표현을 쓸 필요가 없기 때문에 부피를 떼고 온도만의 미분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자세히 표현하면 이때 여기에 있는 이 내부 에너지는 변수가 온도만의 함수인 거고요. 이때 이 내부 에너지는 굳이 써주자면 온도와 부피가 동시에 다 변수인 함수인 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도, 부피가 모두 다 변수니까 부피가 일정하다라는 조건을 넣어준 상태에서 온도에 대해 미분하는 거고 이상기체가 되면 부피가 싹 사라져 버리기 때문에 부피는 없고 오직 온도만의 함수꼴로 바뀌니까 온도만으로 미분을 해서 정적 몰 비율을 표현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럼 여러분 어떤 함수가 있는데 변수가 여러 개인 게 편해요? 변수가 하나만 있는 게 편해요? 당연히 변수의 개수는 적을수록 훨씬 더 편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상기체가 되면 수학적으로, 수리적으로 편리해진 거예요? 불편해진 거예요? 훨씬 간단해지는 거다 이런 얘기지. 됐죠? 됐죠? 오늘을 꼭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상기체의 정적 몰 비율은
이런 꼴로 표현할 수 있고 이것으로부터 수리적으로 어떻게 표현 가능하냐. 그러면 미분꼴이니까 얘를 이쪽으로 넘겨서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맞나요? 맞죠? 네. 그럼 얘를 적분하면 어떤 꼴로 쓸 수 있겠어요? 내부 에너지는 NCB 델타 T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네. 역으로 다시 이 식을 미분한 게 요꼴일 거란 말이에요. 됐습니까? 네. 그럼 이때 이 식을 다시 한번 쓰면 어떤 꼴이 될 수 있냐면 어떤 온도 T2, 어떤 온도 T1에서 내부 에너지의 차이는 NCV라고 쓰고 그때의 온도 차이로 표현된다. 맞습니까? 네. 맞아요? 이렇게 표현을 해볼 수 있다. 이런 얘기죠. 되죠? 네. 그러면 이때 우리는 어떤 가정을 한번 해볼 수 있냐면 첫 번째 일 0켈빈 보이시죠? 0켈빈에서 는 고전 역학적으로는 어떻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느냐? 어떠한 움직임이 일어나겠어요? 일어나지 못하겠어요? 아무런 움직임도 일어날 수 없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0켈빈에서는 병진 회전 진동이 전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0켈빈에서는 어떠한 움직임도 없다. 바로 어떻게 생각해 주면 되겠어요? 0켈빈에서의 내부 에너지는 없다라고 생각해 줄 수 있겠죠. 적어도 이상기체에 대해서는.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뭘 넣어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T1에다가 0켈빈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럼 T1에다가 0켈빈을 넣으면 T1에서의 내부 에너지가 뭐라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 0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럼 이 자리에다가 0 넣으면 이 자리에도 0 되니까 최종적으로 뭐만 남아요? 요 부분하고 요 부분만 남겠죠? 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바로 이 이상기체의 절대적 내부 에너지 표현 E는 NCBT 아시겠죠? 네. 이 수식을 무조건 외우셔야 됩니다. 저거 외워야 됩니다. 알겠죠? 네. 저 수식은 까먹을 수 없어요. 왜 저 수식은 까먹을 수 없죠? 미소야? 저 수식을 까먹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왜 저 수식은 사실 까먹을 수도 없어요. 왜 못 까먹죠? 저 수식은?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저 수식을 까먹었다는 건 그건 내가 죽었다는 뜻이에요. 자, 죽으면 생명활동이 정지하죠. 네. 그러면 미생물에 의해서 내 뇌세포도 분해가 되겠죠. 네. 그때 까먹을 수 있는 거야. 무슨 말 알겠죠? 네. 그러면 저 수식은 살아있는 동안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무조건 외워야 돼. 미소 알겠죠? 자, 이상기체 내보내지 뭐라고요? 그렇지. 이거 이번 시험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나와요. 무조건 나온다. 그렇죠? 무조건 나온다. 시우 네. 이상기체 내부 에너지는 ENCV. 그렇지. 자, 이때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런 실수들을 많이 하는데 V 뜻이 뭐죠? 등적. V 뜻이 뭐예요? 계속 이제 정적 몰비열이라는 말을 썼기 때문에 V가 부피가 일정할 때잖아요. 그렇지? 부피 일정. 그럼 잘 봐요. 이상기체의 부피가 일정할 때 내부 에너지 어떻게 됩니까? 자, 미수 빨리 답하세요. 네, 질문하면 답하세요. 이상기체의 부피가 일정할 때, 이상기체 내부 에너지 어떻게 됩니까? 온도가 일정하면 일정. 아니, 부피가 일정할 때 이상기체 내부 에너지가 어떻게 되냐고. 온도가 일정하면 일정하면 바로 NCBT. 알겠죠? 자, 슈. 네. 이상기체의 부피가 일정할 때 내부 에너지 어떻게 됩니까? NCBT. 자, 그 다음 질문. 이상기체가 부피가 변할 때 이상기체 내부 에너지 어떻게 됩니까? Q 더하기 W. 이상기체의 부피가 변할 때 내부 에너지 어떻게 됩니까? 바로 NCBT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 이상기체는 부피가 변수예요. 더 이상 부피가 변수가 아니에요. 더 이상 부피 변수가 아니라고요. 부피가 변수가 아니라고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부피가 변하건 부피가 안 변하건 이상기체의 내부 에너지는 그냥 NCBT예요. 무슨 말 알겠죠? 네. 이해하셨어요? 네.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사실 이상기체의 내부 에너지를 표현하는 이 방식은 이 앞에서 사실 부피가 일정하다, 압력이 일정하다 그런 말 했어요, 안 했어요? 부피가 일정하다, 압력이 일정하다라는 말을 한 게 아니라 분자의 기하학적 상황을 분석해서 운동 방식으로부터 저 내부 에너지를 표현한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사실 저 표현은 실험을 하는 실험 조건과 관계가 있겠어요? 실험 조건과 무관하게 언제나 저거겠어요? 실험 조건과 무관하게 언제나 저 식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래서 이 수식이 중요한 이유는 얘는 조건 무관하게 언제나 이러합니다. 그래서 저 수식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알겠죠? 네. 완전 중에 아이고. 자, 그러면 내가 질문을 할 테니까 여러분 앵무새처럼 똑같이 답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그리고 여러분의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NCBT. 자, 답해 보세요. 시작. NCVT. 자, 무조건 NCBT로 답합니다. 알겠죠? 자, 부피가 변할 때 이상기체 내부 에너지, NCVT. 부피가 일정할 때 이상기체 내부 에너지, NCVT. 압력이 변할 때 이상기체 내부 에너지, NCVT. 압력이 일정할 때 이상기체 내부 에너지, NCVT. 가역 과정에서 이상기체 내부 에너지, NCVT. 비가역 과정에서 이상기체 내부 에너지, NCVT. 단열 과정에서 이상기체 내부 에너지. NCVT.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이상기체 내부 에너지는 언제나 NCVT. NCBT. 알겠죠? 그러니까 이거 시험에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나와요. 무지막지하게 나옵니다. 알겠죠? 오늘 배우는 것 중에서 제일 중요하다. 알겠죠? 네. 완전 중요해. 오케이. 됐다. 자, 그럼 이제 이것으로부터 자, 내부 에너지 표현 됐고, 정적 몰 비율 표현 됐고, 3, 4, 수리적 표현 됐고, 그럼 이제 여기 줄게요. 줄게요. 자, 지우자. 자, 그러면 이 분자 구조에 따라 첫 번째 일 모노토믹. 자, 모노토믹 평균 운동 에너지 뭐라 그랬어요? 2분의 3 KT.
모나토믹은 평균 운동 에너지가 2분의 3 kbt라고 했죠. 네. 자, 이제 모나토믹에서 전체 운동 에너지는 뭐라고 했어요? 전체 운동 에너지. 2분의 3 n 자, 전체 운동 에너지는 요 평균 운동 에너지에다가 뭐를 곱한 것? 입자 개수를 곱한 거라고 했죠? 네. 그럼 얘가 어떻게 변형되느냐? 2분의 3 NKT 이렇게 되는데 이 NKT를 편의상 어떻게 바꿀 수 있다? 2분의 3 nRT 됐죠? 됐죠? 네. 됐죠? 그런데 이때 요 EK는 전체 운동 에너지인데 그게 이상기체에서는 바로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E는 NCVT. 내부 에너지가 된다고 했죠? 네. 됐습니까? 네. 이상기체의 내부 에너지는 오직 운동 에너지로만 표현된다고 했죠? 오. 그런데 이 내부 에너지가 뭐라고 그랬어요? NCVT. 이상기체 내부 에너지는 NCBT가 된다고 했죠? 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CB가 얼마예요? E는 2분의 3R. 그래서 단원자 이상기체 분자의 그 뭐냐면은 정적 몰 비율은 2분의 3R이 된다. 됐습니까? 네. 미소 됐죠? 그죠? 미소야? 네. 혹시 여기 찍다가 이상 생기면 뭐 메시지가 뜰 거거든요. 나한테 얘기 좀 해줘야겠죠? 네. 슈도 뭐 메시지 뜨면 얘기 좀 해줘야겠죠? 여기에 좀 배터리가 약간 깐딱깐딱 해가지고 그래. 자, 그 다음. 자, 그럼 여기 줄게요. 여기 준다. 여기 줄게요. 흐샤. 그 다음 두 번째 이 다이아토믹. 자, 다이아토믹의 평균 운동 에너지 얼마라고 했어요? 다이아토믹의 평균 운동 에너지는 얼마라고 그랬어요? 2분의 5라고 했죠. 그러면 다이아토믹의 전체 운동 에너지는 어떻게 표현되겠어요? 2분의 5. 바로 여기다가 그냥 몰수나 입자 개수만 곱해주면 되잖아요. 바로 이 논리 구조에 따라서 2분의 5 nRT가 되겠죠. 그런데 얘는 뭐랑 같아져요? 이상기체의 내부 에너지 NCBT랑 같아지겠죠? 네. 그러면 요 경우 따라서 CB가 뭐가 된다는 얘기겠어요? 2분의 5R. 됐죠? 어떻게 이도되는 건지 알겠죠? 네. 뭐 그 다음은 2분의 6R이겠죠? 그 외에는 뭐 그거는 뭐 이제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시험에서는 사실 CB가 2분의 5로 제시되는 게 다이아토믹 몰리큘이어서 2분의 5로 제시되는 문제가 전체 문제의 1% 정도밖에 안 돼요. 거의 여러분들이 만나게 될 CB는 2분의 3R이 주로 나오게 될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2분의 3R, 2분의 5R의 의미가 이러하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그 다음 4.3, 4.4 보자 4.4 4.4 두 번째는 뭐냐면 이상기체의 엔탈피 표현입니다. 자, 그러면 이 엔탈피 원래 정의가 어떻게 됐었죠? H는 뭐였어요? 아까 했는데 H는 뭐였어요? H는 그러니까 엔탈피의 정의가 뭐였어요? 자, 정의는 무슨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냥 외우는 거예요? 그냥 외우는 거죠. 자, 빨리 필기 찾으세요. 엔탈피 정의가 뭐예요? E 플러스 PV. 그렇지. 내부 에너지다가 이렇게 압력 부피를 곱한 거죠. 여기까지 됐죠? 됐죠? 이때 여기다가 이상기체라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이상기체라고 가정하면 미슈? 네. 이거 뭐예요? 외부 에너지, 이상기체면 뭐예요? 운동 에너지, 수식. 수식, NCV. 그렇지. 요거죠. 요거. 미수야 이거 까먹으면 어떤 상태라고? 그렇지. 알겠죠? 까먹으면 안 되겠죠? 그 다음 이상기체라고 조건을 걸면 우석스 네. 이거 뭐예요? 저는 NRT. NRT. 바로 그 유명한 이상기체 상태방정식입니다. 됐습니까? 네. 그러면 얘를 다시 어떻게 바꿀 수 있느냐? N CB 플러스 RT. 알겠죠? 네. 이게 바로 이상기체의 엔탈피 표현입니다. 됐죠? 아, 그럼 이때 여기서 잘 보세요. 몰수 막 변하겠어요? 보통 일정하게 유지하겠어요? 일정해요. 그러니까 그 상태 변화만 보자면 몰수 일정하겠죠. 그 다음에 비열도 그 이 제한된 온도 조건에서는 마구 변하겠어요? 일정해지겠어요? 일정해요. 일정해지기 때문에 요만큼이 다 상수라고요. 그러면 지금 이상기체의 엔탈피를 변화시킬 수 있는 요소가 뭐예요? 온도. 온도죠.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뭐냐면 이상기체의 엔탈피는 오직 누구만의 함수? 이상기체의 엔탈피는 오직 누구만의 함수? T. 바로 온도만의 함수가 된다는 얘기예요. 됐습니까? 네. 그러면 잠시 복습해 볼까요? 아까 썼던 건데 일반적으로는 H는 누구와 누구의 함수라고 했죠? 아까 필기 했었잖아요. 빨리 필기 뒤지세요. 일반적으로 엔탈피는 누구와 누구의 함수라고 했죠? 열량. 일반적으로 엔탈피는 누구와 누구의 함수라고 했었죠? TP. 바로 온도와 압력의 함수라고 했죠? 아, 네. 아까 필기 있었던 거 기억하죠? 네. 내부 에너지는 누구와 누구의 함수였죠? 내부 에너지는? T. 내부 에너지는 누구와 누구의 함수였죠? T. TB, 알겠죠? 온도 부피가 내부 에너지 변수였다면 엔탈피는 온도 압력의 함수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게 뭐로 바뀌면 누구에 대해서 적용이 되면 이상기체에 적용이 되면 그때는 오직 변수가 누구만? T. 온도만. 됐습니까? 네. 그럼 이때 여기서 우리는 뭘 할 수 있느냐? 여쭤볼게요. 이건 됐고. 그러면 이 두 번째 내용 1 다음 2 바로 등압 몰 비열. CP. 자, 여러분 CP 정의가 어떻게 됐었죠? T분의 D. CP 정의는 DHDTP라고 했었죠? 네. 외워야 돼요. 네. 어차피 정의니까 외우는 거예요. 그런데 요따가 뭐라고 조건을 거냐면 리상기체. 보이세요? 리상기체. 네. 그럼 우석스? 네. 리상기체로 조건을 걸면 얘가 어떻게 바뀌겠어요? 저 NCV 더하기 R. 바로 DHDT로 바뀌겠죠? 아, 네.
더 이상 누가 변수가 아니게 되는 거예요. P. 압력이 변수가 아니기 때문에 온도만의 미분꼴로 바꾸면 된다는 얘기예요. 됐습니까? 네. 그런데 이상기체의 경우 엔탈피 표현이 어디에 있어요? 이상기체의 경우 엔탈피 표현이 이거잖아요. 네. 얘를 여기다가 넣는 거예요. 알겠죠? 네. 그럼 넣으면 D N CB 플러스 R T D T 됐죠? 됐죠? 그러면 아시다시피 몰수 일정하다고 하고 CB도 일정하다고 하고 기체상수도 상수일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상수 취급하면 미분하고 어떻게 돼요? 미분하고 관련 없어지니까 앞으로 나오겠죠? 네. 그럼 싹 나오고 뭐만 남아요? DT만 남잖아요. DT는 1이니까 뭐만 남아요? N, C, B 플러스 R만 남는다. 이런 말이죠. 됐습니까? 네. 그러면 이것의 출발점이 뭐였어요? 이것의 출발점이 요거였죠. 우리는 뭘 할 수 있어요? CP와 CB의 관계를 알 수 있다는 얘기죠. 정적 몰비열은 등압 몰비열하고 이런 관계가 있는 거예요. 알겠죠? 네. 자, 그리고 이 수식은 어디에만 적용되는 거죠? 이상기체. CP는 CB 플러스 R 이건 어디에만 적용되는 거죠? 이상 기체에만 적용되는 거예요. 네. 실제 기체는 이거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그래서 이상 기체에서만 요 수식이 적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이상 기체와 관련된 연력학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험에 뭐가 많이 나올 거다? 요거. 이상기체 내부는 지금 뭐라고요? NCBT. 어마어마하게 나올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상기체의 엔탈피는 어떻게 나타나요? 이상기체 엔탈피는? 이상기체 엔탈피는 NCB 플러스 RT라고 했죠. 그런데 CB 플러스 R을 뭐라고 했어요? CB 플러스 R을 CP라고 했잖아. 그래서 얘를 다시 또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 이상기체 엔탈피는 NCPT인 거야. 이것도 외우셔야 돼. 알겠죠? 네. 그래서 이상기체 엔탈피 표현 H는 NCPT. 자, 됐습니까? 네. 됐죠? 자, 쓰시고요. 자, 그러면 또 한번 물을게요. 아래침자 P의 뜻은 뭐죠? P는 앞. 압력이 일정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압력이 변할 때 이상기체 엔탈피? NCPT예요. 그렇죠? 네. 부피가 일정할 때 이상기체 엔탈피는? NCPT예요. 부피가 일정할 때 이상기체 내부 에너지는? NCPT예요. 비가역 과정에서 이상기체 엔탈피는? NCPT예요. 단열 과정에서 이상기체 엔탈피는? 안 끊겼다. 땡큐. 그래서 이상기체의 경우는 언제나 엔탈피 표현이 요래된다. 아시겠죠? 네. 이상기체의 경우는 내부 에너지가 언제나 이렇게 된다. 이 논리를 꼭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